안녕하세요. 2023년 시중금리 10%가 기정사실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6월 달에 0.75% 올렸죠. 7월 달에 0.75% 혹은 1%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 달이 되면 2.25가 되건 혹은 2.75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0.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연말에 4%가 되거나 4.25%가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한국대로 4%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4번 동안 0.5%씩 올려도 3.75입니다. 이러면 2022년 연말이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3년까지 가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5%가 될지 6%가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가를 저지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의 정부는 대려 신용대출을 1.5에서 2배까지 늘려준다라고 하고 집을 사라고 생애 최초 대출 관련해서 각종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제 성장 동력을 부동산 시장을 떠받드는 데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암울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1970년대 폴보크 같은 상승이 금리 상승이 미국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지난 언제입니까? 5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었습니다. 6월달은 어떨까요? 그리고 올 하반기는 어떨까요? 정점을 찍을까요? 아니면 정점을 하기 못할까요? 이래저래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7월달에 빅스텝에서 0.5% 올린다고 엄청 언론에서는 큰일이 난 것처럼 큰일을 한 것처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0.5%씩 올려서 안 되고요. 1%씩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빚진 사람들 어떡하라는 거냐? 다 쓰러져서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살리겠다고 나라 전체를 내버려 두면 나라가 귀청거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미금리 역전이 생겨도 별일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양쪽 정부 다 믿음이 안 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5년 내내 떠들어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제일 최악이었죠. 지금의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전 정부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만 해도 지지율이 높아질 텐데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도 있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영부인이 너무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대로 도어 스페인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대다 보니 계속 실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게 그냥 너무 일부분인데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런 걸로 너무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인 거죠. 국민들의 생각을 좀 잘 헤아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피부로 팍팍 느낄 정도로 매우 안 좋고요. 주변에서 살벌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든 좀 누그러지게 해야 되는데 되려 지금의 정부가 언론 장악하고 아니면은 공안정국 만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SNS 세상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보다는 되려 국민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 해결책을 좀 내는 쪽에 모색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응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의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IMF가 또 터질 거다라는 얘기들, 경제 폭탄이 터진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이래저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뭔가를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냈죠. 2014년 7월에
최경환 취임 이후에 12월 달에 위례 부동산에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9.1 대책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해서 집값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의 정부나 이전의 정부가 또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을 가지고 좀 경제를 좀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 이제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이전 정부 때 거품을 너무 많이 키워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부로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뭔가 할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고 기다리면서 좀 최대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쪽에 최우선의 생각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함부로 뭔가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웃기는 게 누구나 다 자신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재능에서 자기 분야에서 돈을 벌지 잘 모르는 분야에선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정말로 부자 되겠다라고 뛰어드는 데는 부자 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남들이 실패하고 별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리는 거죠. 왜냐? 기회가 많다. 사람들이 너나도 뛰어드는 곳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유명하거나 좋지 않은 물량까지 다 쓸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두고 보면 정말로 좋은 물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봐왔던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래저래 기회는 잘 안 돼서 나오는 거지 놀던 물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딴 데 갈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들 꼴통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무관심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올인했던 거죠.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모든 건 대체로 내가 잘 아는 데서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죠. 놀던 물에서 놀고 놀던 사람들하고 지내야 됩니다. 함부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곳에서 호구짓 되는 먹잇감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잘 아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재능이 밥 먹여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잘 모르는 것을 너무 빨리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죠. 제가 아는 지인이 크록스 신발을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였나?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을 때 시절이니까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 크록스 신발을 신었대. 이러면서 팔았죠. 근데 너무 빨리 시작했던 거죠. 아마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8년, 9년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크록스 신발 매장을 했는데 말아먹었죠. 너무 빨리 시작했던 거죠. 상품을 잘 봤는데 시기를 조금 못 봤던 거예요. 아마 몇 년을 버텼다라면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시작해서 돈을 못 벌었죠.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품을 볼 수 있던 눈이 있었던 건 뭐냐? 그 분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더 많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정말로 잘 지낼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 꽤나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중금리 10% 되면 그냥 몰락하고 무너질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원하는 물건들, 원하는 자산이든 원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지기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시중금리 10%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맞서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지낼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분명히 길은 열린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다. 공직통일을 했습니다. 공하면 통합니다.
길은 찾는 사람한테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고 번거로움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